인조실록에 기록된 소현세자의 미스터리한 죽음. 세자가 죽던 그날 밤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는 맹인 침술사 경수였습니다. 도대체 맹인이 어떻게 사건을 목격했다는 걸까? 알고 보니 경수는 낮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밤에는 조금 볼 수 있는 구맹증 환자였죠. 동해 트기 전 사건의 진실을 알리려는 경수와 어떻게든 사건을 묻으려는 누군가. 과연 그날 밤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딱 한 번만 묻겠다. 누가 시켰느냐? 11월 23일에 개봉한 류준열, 유해진 주연의 영화 올빼미를 보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극을 좋아하지 않고 이 작품이 극장과 비수기에 개봉해서 혹시 창고 영화가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영화를 보기 전까지 별 기대감이 없었는데 오히려 그 낮았던 기대감 덕분에 영화를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평부터 얘기하자면 이 영화 정말 재밌습니다. 올해 극장에서 봤던 한국 영화 중에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던 작품이 몇 편 있는데요. 이 작품 역시 탄성을 자아냈고요. 우열을 가리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연기, 연출, 각본이 모두 훌륭했죠. 그래서 영화를 보고 있던 순간에는 어떤 흠을 잡아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푹 빠져서 감상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부분이 좋았고 또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하나하나 얘기해보죠. 관객의 시선을 가장 먼저 붙잡는 건 참신한 소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의 시작인 소현세자가 마치 약물에 중독돼 죽은 사람 같았다 라는 인조실록의 기록부터 흥미진진한데, 이 미스터리한 죽음의 비밀을 풀어나가는 인물이 맹인 침술사라는 설정은 관객을 더욱 스크린 앞으로 끌어당기게 만들죠. 여기서도 좋았던 점은 주인공 경수의 캐릭터를 소개하는 초반부터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의 묘미를 10분 발휘했다는 건데요. 경수가 소현세자에게 주맹증이란 병을 앓고 있다고 털어놓기 전까지 영화는 슬쩍슬쩍 힌트만 던질 뿐 경수가 밤에만 조금 볼 수 있는 독특한 맹인이란 사실을 뚜렷하게 알려주지 않죠. 관객들이 경수의 캐릭터에서부터 이 미스터리한 기운을 느끼면서 영화를 감상하길 의도한 건데요.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내는 연출은 그의 비밀이 드러났을 때 더 쫄깃한 긴장감과 반전의 재미를 선사하죠. 탄탄한 시나리오에서 탄생한 캐릭터지만 결국 그 캐릭터를 완성하는 건 배우들의 몫입니다. 누군가 제게 류준열 작품 중에서 한 작품만 추천해달라고 한다면 저는 당분간 이 작품을 추천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류준열 배우의 연기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사실 류준열 배우는 이전 작품에서도 다양한 캐릭터를 선보였고 비교적 준수한 연기를 펼쳤는데 여태까지 작품마다 다른 캐릭터를 연기해도 언뜻 비슷해 보이는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에선 정말 새로운 류준열의 얼굴을 볼 수 있었죠. 일단 경수란 인물은 맹인 침술사이기 때문에 눈으로는 맹인 연기를, 손으로는 침술 연기를 해내야 했는데요. 이런 기술적인 연기가 분명 부담이 됐을 텐데 정말 실제 인물을 연기하듯 능숙하게 소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감탄했던 건 대사와 표정 연기였습니다. 극 초반 동생과 있는 장면에선 편하고 자연스러운 현대극의 말투와 톤으로 대사를 주고받다가 궁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땐 상대의 신분 혹은 상황에 따라서 말투와 톤에 적절히 변화를 줬죠. 이렇게 류준열 배우의 섬세한 캐릭터 설정 덕분에 경수란 인물이 단단하게 완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데뷔 이래 처음으로 왕 역할을 맡은 유해진 배우의 연기도 역시나 훌륭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유해진 배우는 청에서 돌아온 아들 소현세자에게 왕위를 빼앗길까 불안해하는 인조 역을 보냈는데요. 일단 옷이 정말 날개라고 왕의 의복을 갖춘 유해진 배우의 겉모습은 흠잡을 데 없이 왕이었습니다. 기존 작품에서 주로 가볍고 친숙한 캐릭터를 맡아왔기 때문에 겉모습이 왕이라고 해서 쉽게 몰입이 될까 싶었는데 그런 우려는 첫 등장과 함께 사라졌죠. 한쪽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 손으로 급히 감싸는 구한화사 연기 정말 좋았고요. 며느리인 강빈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대목에서의 그 폭군 같은 연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눈길을 사로잡았던 건 극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경수에게 배후를 추궁하면서 보여준 카리스마 짙은 연기였죠. 두 주연 배우뿐만 아니라 이 작품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배우들이 좋은 연기를 보여줘서 그것만으로도 이 작품을 볼 가치가 충분했는데요. 그 중에서 좀 더 특별하게 보였던 배우를 꼽으라면 소현세자 역의 김성철 배우와 만식 역의 박명훈 배우였습니다. 먼저 김성철 배우는 첫 대사를 뵙자마자 저격을 맡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현세자 역에 잘 어울렸습니다. 분량이 많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러운 연기로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경수의 비밀을 알아챈 뒤 오히려 그의 사연을 듣고 격려해주면서 선물로 확대경까지 챙겨주는 대목에서 지혜롭고 인자한 소현세자의 면모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생충으로 대중에게 각인된 박명훈 배우는
이 작품에서 감초 역할을 맡았는데요. 기생충에서는 기이하게 느껴지기도 했던 박명훈 배우의 큰 눈이 이 작품에선 기분 좋은 웃음을 선사했죠. 경수가 주명증을 앓고 있는 맹인 캐릭터라서 음향과 조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요. 이 작품에서 긴장감이 극에 달했던 장면들, 예를 들면 영화의 주요 사건인 소현세자가 죽는 그날 밤이라든지, 강빈이 사건의 목격자를 고발하려고 인조를 찾아왔을 때라든지, 인조가 경수를 의심하며 배우를 추궁하는 대목 등에서 간담을 서늘하게 해야 하는 쫄깃한 음향 효과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밤에만 조금 볼 수 있는 경수의 캐릭터를 부각하기 위해서 밤에 더 잘 보이는 것처럼 표현한 조명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극이 중반부를 넘어가면 새벽 어스름이 짙게 깔리는데요. 실제 새벽 촬영을 통해 표현한 건지 조명과 후반 작업으로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지만 화면의 톤이 일정하고 자연스러우면서 동시에 경수의 시선처럼 느껴져서 극의 몰입감이 깨지지 않았죠. 이처럼 올빼미는 대중적 재미와 작품적 완성도를 두루 갖춘 근래 보기 드문 웰메이드 작품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빠르게 치고 나가는 전개에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이야기, 여기에 배우들의 호연과 노련하고 감각적인 연출까지 곁들여져 사극 미스터리 스릴러의 묘미를 제대로 선사하죠.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영화의 기본 틀이 사극이니만큼 역사적인 관점에서 시대의 관습이나 제약 등이 적절히 표현됐어야 하는데 이런 설정들을 극 전개와 캐릭터의 활약을 위해서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다루거나 차치했다는 건데요. 이제 막 궁에 들어와서 요즘으로 치면 인턴 기간을 보내고 있는 침술사가 왕의 부인과 왕의 아들을 거쳐 왕에게까지 직접 침을 놓는 사람이 되는 건데 이 과정이 극 전개상으로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시대의 신입 침술사가 침을 잘 놓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검증이나 경호 없이 쉽게 왕족에게 접근하는 게 가능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남는다는 거. 특히 중반부를 넘어가면 경수가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궁안을 동분서주하는데요. 이때 경수의 활약이 극적인 재미를 선사하는데 영화가 다 끝나면 이 부분도 살짝 찜찜하죠. 아무리 경수가 주인공이라고 해도 혼자서 이곳저곳을, 그것도 경비가 삼엄했을 궁안의 주요 공간들을 제 집처럼 드나든다는 게 역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그게 재미를 위해선 충분히 감안할 수 있지만 한편으론 좀 더 그럴듯하게 만들 수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빼미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우리에게 묻는 영화입니다. 경수는 장기침으로 잠을 설치는 소현세자에게 침을 놓으면서 올곧게 보고 살아서 몸이 아픈 것이라며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른 척해야 산다고 말하는데요. 소현세자는 안 보고 사는 게 몸에 좋다고 해서 눈을 감고 살면 되겠냐며 그럴수록 눈을 더 크게 뜨고 살아야 한다고 답하죠. 영화 올빼미에 대한 제 별점은 3개 반입니다. 좋은 연기, 각본, 연출로 완성된 좋은 영화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드무비였습니다.